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취준생분들은 이제 인적성 그리고 면접 준비하느라 많은 날들을 또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합격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탈락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 뭐 탈락의 아픔도 크겠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왜 떨어졌는지 탈락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 도전할 때도 별다른 개선이 없으면 이 탈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탈락하는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답변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1번은 듣기 좋은 답변 또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 또 질문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 자꾸 의심되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신의 소신 없이 남들과 똑같이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를 대표하는 경험이 없는 분, 또 자신의 단점까지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 이런 등등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면접을 보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모의 면접 또는 친구들과 같이 면접을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상 면접으로 준비한 답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와 유사한 답변이 있다면 빠르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쌤들을 모시고 항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100번 이상 말하는 걸 연습을 해야 이게 또 네. 실전에서 떨지 않고 더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는 퇴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서 꼭 항상 고치고 반복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자소서처럼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인적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느덧 인적성 고사의 시기 10월이 여러분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반기 인적성 전형, 그중에서도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CJ그룹의 인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사코치님 주변에도 이제 탈락한 분들도 좀 있을 테고 있죠. 합격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월드컵 보면 네네. 월드컵 이제 우리나라 독일전 후가 달랐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전만 해도 다들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고, 예, 거의 독일전 경기 시작 전 분위기가 이제 탈락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고요. 네. 독일전 승리 이후 혹은 아시안 게임 결승전 우승 이후에 가까운 분위기는 페스티브하게. 근데 발표한 당일날만 기분 좋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네.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적성을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이 CJ그룹의 인적성도 곧 다가올 예정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만 할 수만 없는 게 우리 구직자분들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떨어진 분들의 해내서는 지금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저 역시 지금 지난 주말에도 이제 기존 학생들의 첨삭 그리고 면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기회가 다른 기업체를 통해 찾아오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코치님은 저희 잡정보센터 출연하는 쌤들 중에서도 영보이에 속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어려요. 영보이. 네. 생각보다 어립니다. 네. 영보이시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쌤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CJ그룹의 인적성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때 보셨을 때 난이도는 좀 어떠셨나요? 예, 물론 이제 시험을 본 지가 약 7년 정도, 한 7, 8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지금과 그대로 대입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좀 신유형이 많았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120문제가 출제됐는데 정확하게 83개 문항을 풀었습니다. 예, 좀 의아하시죠? 120문제 중에 83문항밖에 못 풀었는데 어떻게 붙었을까요? 여기는 정답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83개가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생각보다 쉬웠어요. 제 기준으로는. 삼성 G 사트, 그때는 사트였지만 그 문제보다 좀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제라도 틀렸다간 큰일이 날 거라는 직감을 하고 꼼꼼히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서 제 동기분 중에 한 70개도 안 풀었는데 붙었던 분들도 계셨고요.
뭐 그 특정 타 계열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성의 문제를 물론 절대적으로 많이 풀어주는 게 더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난이도가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라던가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시거나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엔 괴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거 어렵던데 왜 저렇게 쉽다고 얘기하지?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노력을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어려우면 안 되는 난이도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집을 계속 풀으셨어야 했었고 지금 와서 뭐 어떡합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유형을 분석하시고 수요일부터는 좀 시간을 재서 실제 고사 시간에 맞게 준비하시는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겠죠. 저 역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기를 거쳐서 좋은 계기를 거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이게 83문제 다 맞으신 거예요? 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 확실히 이렇게 풀려지고요. 이게 그럼 예. 몇 문제 이상은 무조건 통과다 이런 게 그런 없잖아요. 거는 당연히 없고 상대적인 것이기 네.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어떤 컨설턴트로서의 사견입니다. 출제를 하는 곳에서의 어떤 의도가 있는 내역들은 사실 인성고사에 좀 더 특화가 돼 있다면 이 적성은 상대적인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많이 풀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방적으로 문제를 찍는다거나 혹은 못 푼다고 특정 영역만 남겨놓고 막 넘어간다면 그거는 좋지 않겠죠. 풀을 수 있는 선에선 최대치로 푸시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는 그런 효율과 어떤 양,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주시는 게 관건인 게 인적성 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J그룹의 인적성 전형 특징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18년도 하반기 CJ 인적성 그룹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월 14일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인적성 검사는 기초직무 수행 능력 검사인 CAT 그리고 인성 검사인 CJAT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 이 지난 상반기 공채 전형 당시의 문제풀이 시간과 문항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캣 같은 경우는 95문항을 55분 안에 풀어야 됐고요. CJAT 같은 경우는 270문항을 45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적성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언어 영역에서는 언어 유추, 그리고 면제 판멸, 독해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추리에서는 수추리, 수리 능력에서는 자료 해석과 응용 계산,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에서는 블록 맞추기,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한국사와 상식 등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더러 CJ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CJ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CJ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문제 유형과 특징들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주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차코치님이 보시기에 CJ그룹의 인적성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다른 곳과는 달리 이게 1교시, 뭐 2교시 뭐 이렇게 나뉘어서 나온다기보단 이게 좀 섞여서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문항을 그렇게 봤었고요. 실제로 저도 그 고사가 아직도 생생한 게 다른 곳들은 뭐 언어입니다 하고 언어만 언어에서 언어까지 골고루 나와 그 언어 영역과 해당되는 것만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언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전개도가 나오고 갑자기 뭐 블록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또 언어가 나오고 순열이 나오고 막 이게 약간 뒤죽박죽되는 것이 일단 전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조는 충분히 바뀔 소지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왔던 특징에 기반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입 적성 검사 문제집들도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난이도로 좀 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별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 풀었을 때 이게 좀 많이 어렵네요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대입 적성고사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경쟁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인적성 날짜가 겹치는 게 다른 연도보다는 좀 덜할 소지도 있습니다. 시간대도 좀 다르게 책정이 된다면.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뭐 여기를 뭐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시기보단 일단 여기만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아래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출제 문항수도 매번 바뀝니다. 95문항이 나올 때도 있었고 100문항이 나올 때도 있었고 120문항이 나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출제 문항수에 맞게 본인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 바쁜 시간에 한 문제 더 풀지 그렇지. 그냥 그거를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갑자기 그날의 난이도를 책정해보고 혼자서 요 정도 풀면 되겠지라고 지레 짐작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CJ 인적성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뭐 좀 쉬운 만큼 하나 틀리면 뭐를 불이익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이게 모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면은 뭐 한 100명이서 보는 거면 뭐 어쭈 계산이 될 텐데 이게 좀 전국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따지시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정확하게 많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정확하게 많이. 그러니까 유형풀이로 풀 때는 내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 안배를 하고 모의고사식으로 풀 때는 최대한 많이 푸는 연습.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의 디켓이라던가 SK그룹의 SKCT, 뭐 조금 더 난이도 낮춰서 뭐 LG나 현대차그룹의 인적성 고사라고 한다면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 특히 이게 인문계열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될 텐데요. 언어출이라던가 뭐 수출이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정도까지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뭐 복잡한 확률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블록 쌓기 문제 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면에 있어서 유연함이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적성 대비를 지난 여름 내내 거의 못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 소식을 듣고 뒤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실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특정 영역 자체를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문제 풀이하는 방법과 접근, 방법론적인 쪽에 입각을 해서 최대한 내가 특정 유형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풀자라는 어떤 나만의 룰 세팅을 좀 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 문제 풀이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많이 푸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어서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차코치 팩트 체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뭐 화제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셋이서 화제를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팩트 체크의 부분이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네. 이 문제를 찍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찍으면 감점이 있겠죠. 감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차코치님께서는 찍지 마라 네, 이렇게 당연하죠. 주장을 예, 하시죠. 찍으면 안 됩니다. 찍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겨야죠. 아. 네. 풀지 말고 당연하죠. 찍지도 말고 예, 그냥 예. 모르는 건 그러니까 남기고. 이제 이게 무슨 소위 사행성 복권도 아니고요. 이걸 찍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찍었을 때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인성을 찍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성고사를 찍어버리면 그게 본인 인성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가가 좋지 않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찍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G사트 같은 삼성도 그걸 찍지 말아달라고 아예 공고를 한 상태고요. 여타 대기업들의 인적성 고사는 모르면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이 넘어가는 것도 그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블록 쌓기 유형이나 무슨 나올 일은 거의 적겠지만 타 기업체 인적성에서 무슨 전개도 유형이 나왔을 때 저는 전개도, 즉 도형에 점 찍어놓고 이거 어딨게? 하는 식으로 전개도 묻는 문제인데 이거 나 못 풀겠다 하고 그 유형 자체를 통으로도 비워버리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은 평가를 안 좋게 받게 되는 겁니다. 차라서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되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풀다가 모르겠으면 찍지 마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기 싫은걸요? 그건 더 연습을 하셔야죠, 지금.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시합입니다, 이 시합은. 따라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차코치 팩트 체크 두 번째. 자신 없는 유형은 안 풀고 넘어가도 되려나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또 선생님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전까지는 풀었는데 안 풀렸을 땐 상관없는데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안 푼다,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비워놓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풀다가 모르겠어 넘어가는 것도 그렇다는 건 결국 문제 안에서도 그 같은 하나의 유형 안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푸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게 없다면은 좀 곤란하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걸 약간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 나도 어려운 거면 딴 애들도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관대함이 점철돼서는 안 되고요. 최대치로 한번 풀되 모르면 찍지 말고 넘어가라. 근데 분명 모든 난이도가 그렇게 동일하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날의 그 문제 풀이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주관식을 적는 것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최대한 객관식으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2011년도에 현대카드 인적성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CJ 얘기하는데 왜 현대카드 얘기하냐고요. 그날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미적분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학을 엄청 잘하는 문과 출신,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적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상 문제집에서도 그냥 2차 함수 정도가 나왔는데 적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분을 한 문제는 풀었거든요. 인테그랄 이러면서 풀었단 말이죠. 결과는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그 문제 하나를 막 붙잡고 막 엄청 매달리기보다는 최대한 어떻게든 풀다 보면 이게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거든요. 중간고사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 능력을 검증하는 거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수리 능력을 보는 것과 수학 문제 접근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더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고 유형에 익숙해지신다면 그거는 절대 접근이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특징은 분명 신유형이 한두 가지는 분명 나올 거예요. 혹은 특정 도형을 넣어놓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도형을 넣어놓고 이 사칙연산을 응용해서 즉 뭐 더하기 2 곱하기 3을 다이아몬드로 한다. 그럼 이제 다음 중 3 다이아몬드, 5 다이아몬드, 7 이러면 이제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가벼운 사칙연산을 반복해서 나오는 행위들도 가끔 문제들 중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 수학 못해. 수학을 못하는 거랑 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 다르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이거 뭐 어려운데 이거 풀 수 있겠어. 아우 어려워 이게 말고 일단 문제를 보시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풀다가 안 되면 넘어가고 풀 수 있으면 최대치로 풀어서 답안을 만들어가고 메워가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신 없는 유형은 어쨌든 풀고 가야 된다. 골고루 다 잘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또 세 번째 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풀다 보면 특정 영역이 본인이 약한 부분이 그렇죠. 생긴 걸 알게 될 텐데 그럼 그거를 준비할 때 인적성 문제지를 사서 그 부분만 막 집중적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가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여름 우리 특집 때 CJ 여름 특집 때 그 질문이 나왔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거 하루 종일 풀었다간 인적성 강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무조건 골고루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까? 요요가 오겠죠.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특정 영역을 파는 건 좀 불허하겠습니다. 단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CJ 인적성을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유형별 분석과 접근을 최대한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서점에 달려가셔서 서점 갔는데 문제집이 없나요?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주말에 사람들이 다 사갔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온라인 그 인적성 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모의고사 무슨 IBT 토플 같이 이렇게 좀 클릭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확인될 겁니다. 그럼 부족한 영역을 빨리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중으로 메이킹 해보시고 내일 오후부터는 시간을 잡고 문제풀이를 이어가는 골고루 영양소가 좋은 그런 종합적인 문제풀이 접근을 좀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CJ 그룹 테스트 전형의 적성 파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고 있나요? 예,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서 뭐 제가 어떤 영역을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서 언어 그리고 추리 마지막으로 공간지각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언어에 대한 건데요. 일단 언어는 대개 이제 95문항에서 100문항 기준으로는 한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던가 뭐 어디 특정 어떤 고교의 내신 시험과 같이 특정 설명문이나 어떤 예시문을 주고 해당 문항의 주제를 찾는 문제 혹은 주어진 문제의 아젠다나 주제를 바탕으로 그걸 응용해서 실제로 그 보기의 문항과 그 발제에 나온 문항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내용 일치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특정한 주제의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그 해당 주제를 실제로 실천한 사례나 적용한 예시문을 보고 적합도를 묻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주제 찾는 문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중고교 시절부터 특정한 설명문이나 논설물의 주제를 찾는 문제에는 익숙해지신 편입니다. 문단의 처음 혹은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좀 하는 연습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고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지금 지겨우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특정한 도서명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과 논설을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들이나 그런 어떤 셀렉트한 어떤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해당 도서들을 보면 본인이 일일이 검색해서 이거를 하이라이트 하시기 좀 힘드니까 이미 나와 있는 그 설명문을 보시고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이라이트하는 연습만. 그거 어렵지가 않거든요. 또 찾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저만 재밌었다면 그럴 텐데 제가 가르친 학생분들도 그렇게 접근해서 꽤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재미를 봤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일치의 문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본문에 있는 게 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보는 연습을 좀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이런 거를 꿀팁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 블로거분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5번부터 보면 답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 답이 1번에 있으면 그거 어쩔 겁니까? 5번부터 선택지에 있는 걸 역으로 갔다가 아유 1번에 있었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너무 이렇게 요행을 바라셔서는 곤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론을 해갖고 이게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잡정보센터의 어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이 나왔어요. 그 잡정보센터의 오늘에 대해서 문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빈칸이 블랭크가 돼 있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잡정보센터의 내일 이게 정답인 건데 뭐 잡정보센터 PD의 어떤 성격 막 이런 게 나와버리면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PD가 개팍하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론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성적으로 언어 논리가 뭐 피사트 같이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들처럼 막 한자어를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글의 흐름과 글의 방향, 논지의 어떤 전개 방식 등을 좀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설명문을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반복적인 문제풀이 및 지문의 노출을 내가 많이 시켜주시는 것이 좀 관건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에 대한 얘기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 두 개를 주고 비례식으로서 비교하는 패턴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방관하다랑 방임하다가 있다. 근데 그 옆에 불치, 완치. 자, 방관과 방임이 유의어에 가깝다면 불치와 완치 이게 좀 같냐?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하관계냐? 동음이의어냐, 유의어냐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매칭 여부를 비례식 형태로서 묻고 이게 맞냐 틀리는지를 묻거나 빈칸을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의문문식으로 발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타 국어라는 타이틀 아래 마주할 수 있는 시험들을 우리는 이 언어 논리에 가까운 이런 언어 추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문을 좀 예측하겠다라는 접근들. 이를테면 CJ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진 않을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억측하시거나 답답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문제 푸는 패턴에 익숙해지고 지문과 내가 노출 빈도가 많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이를 그러니까 지문당, 문항당 최소 45초에서 50초 내로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좀 요구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수능 준비를 할 때도 언어 영역이 점수도 굉장히 안 오르고 준비하는데 요행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대기업 인적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칙 연산이 들어간 숫자 계산 문제일 텐데 CJ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사칙 연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히 이 사칙 연산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느낌의 접근에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수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수리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3학년 수준, 2학년 수준의 단순 계산식의 문제에다가 특정한 공식이 문제에 주어지고 해당 공식을 특정한 패턴에 맞게 적용을 하는 패턴. 이게 일단 수학 문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테이블이 주어지고 주어진 자료에 의거 해당 빈칸에 들어갈 수치가 뭔지 골라라 내지는 해당 자료를 적절히 해석한 보기 예제를 골라라라는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학 이론이라 한다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있는데 남규랑 유준이랑 2바퀴 반 돌았을 때 만날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뭐 승환이가 2층에서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어떤 높이를 구한다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도 문제가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학교 수학 문제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당장 EBS 문제집이 됐건 그 문제집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좀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걸 빠르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확률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전통적인 문제는 이제 주머니 안에 구슬이 흰 구슬, 파란 구슬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꺼내야죠.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눈을 감고 이거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7번째 꺼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넣을 확률이 50%인 선수가 있는데 이후에 1급 게임 동안 10번 던져 9번을 3점 슛을 성공했다. 자, 그럼 이 선수는 그동안 총 몇 번을 던졌고 몇 회를 성공했는지 쓰세요. 막 이런 좀 단순 비례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적어도 2차 방정식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은 뭐 x, y의 값을 정해놓고 이거를 가변적으로 접근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건데 이 해당 자료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하고 숫자들이 나와 있죠. 해당 숫자들의 증감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로서 패턴을 파악하던지 아니면 증감률 구하는 공식이 문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해당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사칙연산 계산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도 덜어 출제가 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추리 능력에 대한 건데요. 이 추리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등차 등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7, 21, 24 괄호 열고 뭐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살면서 내가 과연 죽기 전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방송에서 드디어 오늘 소원을 이루었네요. 무슨 EBS 포트리스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꼴이 좀 약간 좀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칙연산의 특징은 등차와 등비의 어떤 결합입니다. 곱하기 3과 더하기 3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숫자는 7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쉬운 건데 에이 뭐 이런 걸 그렇게 대단하게 풉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유형이 하나가 나오고 또 2개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오늘은 지금 등차 등비를 섞어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나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한 4번쯤 나오면 73번쯤에 다시 한번 이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패턴은 조금씩 상이하게 돌아가겠죠. 따라서 한 번 익힌 패턴을 기억해 두셨다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이어가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수학을 잘해서만이 되는 게 분명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 푼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을 암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굳이 암기가 필요 없는 영역은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문제를 많이 보시면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인적성고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공간 지각 능력을 묻는 문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 캣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편인가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라가지고 준비를 제가 괜히 했나 싶네요. 좀 분위기가 월요일인데 좋게 좀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블록 유형 2가지가 나오고 이 블록을 결합했을 때 혹은 이 결합을 응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블록 2개 중에 좀 더 파악이 본인 기준으로 쉬워 보이는 블록을 하나 잡아가지고 해당 블록의 모양이 나와 있는 걸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블록 2개 보이시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블록이 좀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른쪽? 왼쪽? 예. 어떤 것이 됐건 그 하나의 블록의 모양을 잡고 그 모양이 구현될 수 있는 결합 형태를 잘라서 소거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거 알려줄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없잖아 라고 하시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블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뤘다면 저는 취업 전문가가 아니라 블록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3D 테트리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추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게임 말고 그런 블록형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온라인상의 게임이라던가 모바일 게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체 도형을 접근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평이한 접근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어쩌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밖의 영역들도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영역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상식 영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식이 한 201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5년도, 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CJ의 어떤 특정 컨텐츠의 작품의 포스터 배경만 놓고 지금 이 작품과 해당되는 키워드를 고르세요. 이런 좀 단순한 수준으로 나왔다면 요즘은 결국 시사상식과 관련된 이슈인데 CJ의 컨텐츠 이미지만 나와 있는 즉 CJ 컨텐츠 자체의 이해도를 묻는 패턴에서 CJ 컨텐츠를 매개로 도구로서 매개로서만 활용하여 결국 일반 시사상식이나 역사 지식을 묻는 건데 CJ 컨텐츠가 약간 가미된
토핑처럼 살짝 올려진, 얹어진 형태로서 출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대비하실 때 유의님 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무슨 1대100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아나운서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회 이슈나 용어를 일일이 달달달 암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 리플리 현상,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진짜라고 믿고 허구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효과. 자, 이 단어를 직접 물을까요? 리플리 효과에 대해 쓰세요. 이런 좀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그러한 특정한 현상을 다룬 CJ의 컨텐츠가 나와요. 이를테면 리플리 효과를 다룬 CJ 컨텐츠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 CJ 컨텐츠의 리플리 효과를 토대로 다음 구성원들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반응을 고르세요. 김대리, 참 친구 위험한 친구구만. 뭐 이남규 부장, 아하 이 사람 참,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컨텐츠와 특정한 어떤 이론 두 개를 결합해 놓고 적절한 반응을 찾는 식의 문제들이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역사학적 지식도 CJ가 어떤 영화 속 사극이라던가 어떤 특징들을 보고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뭐 타임슬립을 주제로 한 컨텐츠가 있다면 타임슬립과 관련된 어떤 현상과 내용들을 발문으로 주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100문항 기준으로 역시나 한 10문제 정도가량 출제가 될 것이고 이건 절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 30초 이내로 문제를 또 풀어주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조건적으로 CJ 컨텐츠를 억지로 갑자기 보셔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CJ 그룹 전반에 걸친 관심들이 있으시다면 4대 사업군의 특징 그리고 방송이나 영화 컨텐츠들을 그냥 라인업 정도만 가볍게 검색만 하셔도 오며 가면서 다른 거 안 하시고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요. 컨텐츠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속 CJ 컨텐츠가 결합이 되어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시사상식을 대비하는 쪽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면접도 향후에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같이 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네, 적성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인성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성검사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답을 고르려고 마킹을 하는 순간부터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소개팅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답만을 말한다면 처음 만날 땐 즐겁겠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나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만나는 여자분이 파스타를 싫어해. 그럼 내가 파스타를 안 먹고 견디다가 집에 가면 폭식을 하는 겁니다, 파스타를. 그런 삶을 평생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다양성을 베이스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기조입니다. 특정한 유형과 영역을, 특정한 인재의 모습을, 특정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마킹하는 건 불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가깝다 멀다를 마킹해야 되는 문항들의 경우엔 그 가운데 것, 보통이다 혹은 가끔 그렇다, 가끔 안 그렇다 식의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마킹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특정 영역이 너무 많아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남을 잘 배려한다라고 문항이 나왔다 칩시다. 나는 남을 잘 배려한다 했는데 뭐 배려할 때도 있고 오늘은 좀 나같지 않은 하루니까 배려 안 할래. 이러면은 마킹이 불가한 거예요. 판독 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인 걸 보통이라 마킹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했는데 보통의 마킹이 절반이 넘어버리면 그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고 지낸 사이라면 괜찮겠지만 문항으로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통 혹은 조금 그렇다, 조금 안 그렇다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마킹이 계속 지속된다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매우 맞는 건 맞다고 마킹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나를 맞춰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그 회사의 비전은 그 사람이 실존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거를 너무 접근하는 건 좀 불허하겠습니다. 최소한 한두 가지 인재상 정도를 좀 따라가 보는 어떤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모든 문항을 다 뭐 슈퍼맨이죠. 나는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존중 쩔고 창의력이고 이걸 다 대입을 했다간 그럼 굳이 CJ 그룹 같은 데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창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일반론적으로 다 접근을 하기보단 솔직한 답변 아래 의도를 가지고 하기보단 최대한 평가하기 용이하게 나의 인성을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요구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돌아온 차코치 팩트 체크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인성검사와 관련해서 뭐 하다 보면은
같은 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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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거를 계속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네네. 좀 어떤 편인가요?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장난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빨리빨리 풀거나 네. 그 인성 검사를 빨리 푸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보면 부정 의문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문항이 4번쯤에선 동일한 문항인데 뭐 아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말했는데 뭐 47번쯤 가면은 그렇다. 그러니까 뭐 너는 가끔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 없어? 없어. 네, 너는 가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진 않은 편이지. 근데 7번에서 풀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47번 가서 맞아 나 막힘. 예. 또 똑같이 답을 했을 땐 부정 의문문 탓에 답변이 번갈아 가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한 번으로 찍는 것도 불허하고 부정 의문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발문에 맞게 접근을 정확하게 해주는 마킹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J그룹 인적성 전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뭐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루틴이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도 1년 내내 야구 경기를 잘 소화하고 싶으면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스윙 연습을 합니다. 투수도 투구 연습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도 문제풀이 시간이 채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 실제 문제풀이 시간과 동일한 습관을 가져서 동일한 시간대의 문제를 시간제서 푸시는 루틴 있는 생활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문제풀이가 잘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송은 보셨지만 사실 CJ그룹 인적성과 관련이 없이 떨어져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의 그릇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라 여기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게 믿음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J그룹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광주 평동산단 대한공조 주식회사 사내 도보체인 서구 내방도 위치하고 있는 JMB 코리아 사업장입니다. 에어컨용 열 교환기 제조, 조립, 검사 업무를 담당자 직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청년 구직자 5대안이 참고하시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양 고용복지 플러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광양시 광영도 위치하고 있는 집진시설, 소등설비,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CI 사업장입니다. 광양 제철소 제철 설비 점검, 보수, 영역 작업 업무를 수행할 정비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고 신입 직원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연봉 3,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오크넷 공고에 첨부된 입사 지원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이 무관한 정비원 3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파워토스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파워토스는 전력 설비 시험 및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카다 설비 개발 제작 시험 관련해서 C 언어 프로그래밍,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전자 회로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무관하고요. 인근 거주자와 운전 가능자, 여성분,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2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성적 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국오츠카전자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오츠카전자 주식회사는 광학 계측기기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자부품 생산관리 신입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LCD 검사 설비, 자동차 헤드라이트 설치 및 유지 보수, 전국 대한민 연구소 대상으로 계측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물리, 화학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전공자로서 초대조 이상의 학력자로 운전면허 소지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연수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2,5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전자부품 생산관리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지원 자격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부센터 2부에도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직업방송의 대학생 서포터즈인 드림스피커즈 3기 경희대학교 편재원 학생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드림스피커즈의 세 번째 출연자십니다. 처음에 이제 경원 씨 그리고 예림 씨가 나왔는데 항상 다 자기소개를 직접 해서 이제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7학번 편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직업방송을 알리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인 드림스피커즈 3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까지. 저희가 감사합니다. 17학번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살입니다. 21살이요? 학년으로는 혹시 아유. 어떻게 2학년. 2학년. 네. 근데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나왔던 경원 씨, 예림 씨 두 분 다 한국직업방송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꼽아주셨고 또 예림 씨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대체 이유가 뭔가요? 그냥 뭔가 다양한 코너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다각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걸 심층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직업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고 딱 어떤 순위를 딱 골라야 했을 때 잡정부센터 1순위를 적어볼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정말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원 씨와 예림 씨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로 출연하시는 건데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이 가나요? 뭐 전화로 오는지 아니면? 저는 전화가 당시 안 되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카톡으로 받았는데 근데 전화로 원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경원 씨랑 같은 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처음 나오셨던. 네, 상황인데요. 그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챙겨주셨다,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아서 되게 기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방송 전에 굉장히 얌전하게 네. 계시더니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혹시 오늘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분들처럼 오늘 알차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드림 스피커즈 분들을 모시면 여기서 굉장히 방송 전에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카메라만 돌면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서 걱정이 또 한시름 덜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렇게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신 지원 씨와 함께 첫 번째 특별한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 어떤 건가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 904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취업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전체 5명 중 4명, 약 79% 정도가 취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이들 중 44%의 취준생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원 씨는 아까 17학번 2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으실 텐데 주변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는다고 알고 있나요? 보통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학교 내 학내 게시판이나 취업 박람회 또는 스터디들을 많이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취업에 있어 취준생들에겐 현저히 적은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취업 준비생의 말을 인용하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직무와 채용 예상 인원 정도이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 또 프로그램 이름이 잡정보센터인데 맞아요. 정보를 전하는 중심으로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정보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데 취준생분들은 정말 더 좀 간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취준생들은 정말 취업 관련 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위에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들 중 약 97%는 취업을 준비하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가 있다라고 답하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취업 정보는 합격 자소서, 스펙이 꼽혔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인적성 검사나 면접 등 다음 전형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명 합격 자소서다 스펙이라고 한다면 직접 해본 사람에게 묻지 않고서는 족보 같은 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렇죠.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취업에 성공한 같은 과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까지도 선뜻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희망 기업 관련 정보량에 따라서 취업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불편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는 좀 노력들이 보이는데 이게 취업 족보라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나 뭐 선배 이렇게 연락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서 그 선배가 이제 그 원하는 기업에 없으면은 또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좀.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에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취준생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네. 학벌과 인맥, 사는 곳에 따라 수집 가능한 취업 관련 정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앞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의 전체 취준생 31% 정도는 취업에 성공한 선배나 지인이 없어서 취업 정보 수집에 곤란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취준생 또한 약 22% 정도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기업이 취준생들에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 또한 없다라는 것이 취준생들을 더욱 부담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보에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남규 씨가 말했지만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는 잡정보센터의 티미 언니 신스미 캐스터가 준비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요.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구직 활동 후 성격 변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더니 취준생 32% 정도가 구직 활동을 시작한 후 본인의 성격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들 중에서 77% 정도는 바뀐 성격이 취업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성격이 좀 안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용 한파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불어닥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나요? 네, 그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로는 반복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이어서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또 취업 활동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했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답이 가장 많이 꼽혔고요. 이어서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고 조바심이 난다. 자주 우울해하거나 성격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곤 하지만 네. 이에 반해서 반대되는 상황의 취준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취준생들의 반대돼서 적은 수치긴 하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놀라운데요.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한 이들은 약 25%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됐다.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만큼 강인해졌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졌다, 생활하는 데 부지런해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변했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63%의 응답자가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나 면접 등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변했다. 취업 관련 유익한 강의를 듣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격을 맞춰 변화시켰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인정하고 보다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낸 나머지 취준생들이 조금 대단하기도 하고요. 또 대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강철 멘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씨도 뭐 아직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겠지만 뭐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테고 그런 위기가 좀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본인의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심적으로 위기를 느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뭐 비용이나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잠시 다녀오거나 하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제가 현재 처한 위기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종이에 정리를 해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혼자서 좀 정리를 하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편인데 이 정보를 전달해 준 신세미 캐스터는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나요? 저는 준비하면서 스터디나 면접을 많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또 같은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공감대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비슷해서 그분들이랑 자꾸 만나다 보면서 많은 분들이랑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멘탈이 좀 물렁물렁해졌던 게 약간은 단단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왠지 집에서 먹는 걸로 푼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유진 씨는 저는 먹는 걸로 풉니다. 네. 먹는 걸로? 네, 남규 씨는 어떤 걸로 푸시나요? 저는 그 본인만의 좋아하는 방법이란 게 있잖아요. 정말 누구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혼자 저도 약간 지원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진짜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이렇게 침대에 뿌려놓고 TV 보면서 그걸 먹으면서 막 혼자 하고 이게 정말 바닥까지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쭉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하면은 좀 리프레시 되는 마음도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 그러다 보면은 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편지원 양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지원 씨가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 스피커즈 3기로서 오늘 떨지 않고 정말 정보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떨리셨을 텐데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직업방송 대표 프로그램인 잡정보센터에 이렇게 특별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개인적으로 언론정보학과다 보니까 방송국이랑 방송 출연에 대한 좀 개인적인 로망이 있었는데 실현이 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취업의 뉴스 오늘 한국직업방송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 스피커즈 3기 편지원 학생과 함께 취준생들을 위해 알찬 뉴스와 정보를 꾸며봤는데요.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편지원 학생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 저희가 하루 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인적성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